기자추 만지용입니다. 2023년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건 중에 하나죠. 전청조 사기극. 그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두 사람이 처음으로 결혼 발표를 했고 바로 그 당일부터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대한 여러 의혹들과 제보가 쏟아졌죠. 그리고 거의 딱 2달이 지난 이 시점, 전청조는 자신이 수의를 입고 첫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첫 재판 현장, 제가 속속들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12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이곳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그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이모 씨에 대해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자, 두 사람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에 숨겨진 후계자 그리고 경호실장 행사를 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등을 열었고요. 이 수강생들에게 접근해서 그 투자 명목으로 약 30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 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했죠. 자신이 호텔 카지노 회사인 파라다이스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와중에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 남현희 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 행세까지 했습니다. 자, 이 내용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날 재판장에서 전청조의 차림은 어땠을까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들에게 이끌려서 법정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이날 전청조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수의는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의입니다. 미결수는 뭐죠? 말 그대로 재판이 결론이 나지 않은 미결된 죄수란 얘기예요. 이게 재판 결과 나오면 기결수가 되겠죠. 자, 제가 이 연두색 수의를 입었다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이 된다는 거죠. 앞서 전청조는 자신이 남자다, 여자다 계속 성별을 바꿔가면서 사기 행각을 했죠. 대한민국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전청조는 여성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주변에서 아직도 그래서 남자야, 여자야? 성 정체성이 뭐야?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히 주민등록상에 2로 시작이 됩니다. 이건 앞서 확인이 됐죠. 그리고 다른 여성 기결수 죄수들과 수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연두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날 안경을 쓰고 재판장에 들어왔는데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도 이번 일이 불거진 후에 안경을 쓴 채 언론 인터뷰에 임하기도 했었죠. 이따금 안경을 벗은 채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 원래 이렇게 재판이 진행될 때 의례적으로 판사가 나이, 이름, 직업 등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동안 전청조의 직업 진짜 화려했죠. 재벌 3세로서 유명 그룹의 후계자다. 외국 유명 IT 회사의 대주주다. 이날 재판장이 물었을 때 전청조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무직이었습니다. 무직이요. 직업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 숨 쉬는 것 외에는 모두 사기를 칠 것 같던 전청조.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간 그 순간만큼은 본인의 직업이 무엇인지, 본인의 성별은 무엇인지, 본인의 이름은 무엇인지 드디어 참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전청조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언론이나 유튜브, 그 외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는 수많은 억측이 마치 사실인 양 혼합돼 있다.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나 유튜브 허위 컨텐츠로 인해 피고인 범행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뢰를 맡은 이 피고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는데 이미 전청조의 행각들이 낱낱이 밝혀진 이 시점에 억측이 많다, 부풀려졌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이 법감정 차원에서 볼 때 대중들을 더욱 화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나 자신이 한 범행 이상으로 처벌이 이어지질 않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것도 정말로 법적인 수사죠. 내가 딱 잘못한 만큼의 처벌만 받겠다.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인해서 내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이 피고가 부당한 옥살이까지 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변호인의 주문이었던 거죠. 자, 하지만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이 과장된 것이고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재판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청조, 이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히는 순간 눈물을 떨궜습니다. 아마 주마등처럼 그동안 본인이 저질렀던 일들이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로 믿었건 아니건 간에 이 사기 행각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와서 본인이 해온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이 순간 흘리는 이 눈물, 저는 악어의 눈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전청조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한 장 분량의 자필 진술서도 준비를 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 지금 여전히 남현희 씨와의 공범 관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 만남에 대해서 그는 진심으로 남현희 씨를 사랑했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자, 전청조 측. 남현희를 처음부터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접촉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따로 만났습니다. 본인들이 재판장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그 의사들을 언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피력하려는 그런 의지로 보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현희 씨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벌이려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다른 일로 만남을 이어가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결혼까지 준비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근데 이 주장을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본인이 남현희를 희생양 삼아서 내가 모든 범죄를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돌려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이 남현희 씨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 전청조가 과연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단 전청조 측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백날 사과하면 뭐예요? 사과하면은 그들의 피해가 복구가 됩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복구입니다. 전청조에게 투자를 해서 갈취당한 그 돈들이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전청조 측은 대부분의 범죄 수익이 남현희 씨 측에 흘러들어간 만큼 즉각적인 피해 구제는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난 지금 돈이 없다. 왜? 남현희에게 흘러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까 즉각적으로 피해 구제 못 해줘.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줘서 구제하겠지만 그렇게 못 해줘. 왜? 그 돈이 남현희에게 가 있으니까. 이런 주장인 거죠. 자, 전 씨의 변호인은 현재 전청조가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남현희와 관련한 수사를 80시간가량 받았는데 그렇게 협조를 한 것은 범죄 수익이 피해자들에게 환원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범죄 수익은 다 남현희와 남현희의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갔다. 남현희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환원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수사에 협조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공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본인이 편취한 30억 원 대부분이 남현희와 남현희의 가족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래서 이걸 밝히기 위해서 내가 수사를 80시간가량 적극적으로 받은 것이다. 결국 뭐예요? 남현희가 그 돈을 갖고 있는 최종 목적지다. 결국 공범 가능성을 향후 전청조는 주장을 하겠다는 의지로 분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경호팀장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날 같이 재판을 받았죠. 경호팀장 역할을 했던 공범 이모 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전청조의 변호인과 다릅니다. 이 변호인은 전청조 측 피해자 중 그 누구도 이 씨, 즉 이 경호팀장을 고소하거나 전청조와 공모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경호팀장도 전청조의 신분등을 믿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볼 때 남현희 씨 쪽과 맥락이 다 있어요. 몇몇 피해자들은 남현희 씨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했죠. 근데 정작 이 경호팀장 이 씨에게는 고소하지 않았다. 결국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로서 남현희는 고소가 됐지만 나는 고소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경호팀장의 변호인은 공모관계가 없고 실행에 분담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검찰이 제시한 입금 내역 등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전청조와는 또 다른 의미로 이 경호실장 역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궁금해지는 거는 남현희 씨의 공범 수사입니다. 일단 이 남현희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해를 넘깁니다. 올해 안에는 확인이 안 돼요. 내년 초 1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앞서 전청조 측이 80시간 정도 조사를 벌였다고 했죠.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남현희 씨에 대해서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과 8일, 그리고 12월 1일과 8일입니다. 이 중 두 번째 출석일 11월 8일은 전청조와 대질 조사가 있었고, 이날 전청조가 5분만 따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남현희 씨는 이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딱 대면 때 남현희 씨가 전청조를 향해서 뭘 바라고 얘기를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12월에도 2차례 남현희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었다는 거죠. 자, 경찰 관계자는 남현희 씨 수사 관련 포렌식은 일부 마무리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관련자 등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1월에는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남현희 씨는 공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청조가 이른바 세컨폰과 노트북 등을 이미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포렌식이 일부 마무리가 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라고 하죠. 이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1월로 보입니다. 그때쯤 남현희 씨의 공범 여부, 즉 경찰이 검찰로 넘길 때 이걸 기소 의견인지 아니면 불기소인지 이런 의견을 붙여서 검찰 송치 여부, 검찰로 불송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여부를 1월에는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대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경찰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대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포렌식 조사에서 전청조의 세컨폰과 노트북에 어떤 이야기가 담겼는지가 관건이에요. 그 중에서 이 내용 중 남현희와 전청조 둘을 나란히 앉혀놓고 대질을 통해서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인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자, 일단 이 남현희 씨는 전청조의 투자 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고소 고발이 총 3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관련 피해액은 1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범으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다면 정말 사면 초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청조의 1차 공판이 지난 이 시점, 과연 남현희 씨에 대한 추가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도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